혹시 그 매출 인증 가능하신가요? 8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890만 원 나왔을 때는 순수익이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600만 원이 넘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와. 진짜 10만 원으로 700만 원 세이브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매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시는 길에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무인탁구장 탁구발전소 24 연식내 역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전주 박경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운영하시는 매장의 평수나 뭐 현재 위치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28평 이고 네. 탁구대는 4대 정도가 있고요. 위치는 연신내역 바로 앞에 있는 로데오 거리 있는데 그 로데오 거리 안에 있습니다. 아, 로데오 거리 안에 있군요. 예. 지금 여기가 그럼 로데오 거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로데오 거리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제 초입 부분에 있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네. 3층인데 네. 3층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마치 2층 같은 3층인 거죠. 그럼 여기 시스템을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신 손님들이 어플 다운 받으시고 이 안에서 이제 테이블 선택, 희망하시는 시간 입력하시고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면은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나온 QR코드를 가지고 지금 잠겨 있는데 인식을 하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시스템. 아. 여기 매장은 그러면 언제 오픈하셨어요? 작년 7월부터 오픈했으니까 이제 한 7, 8개월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비용을 어느 정도에 들여서 창업을 하셨어요, 혹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제외하고 간판까지 다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창업을 한 것 같습니다. 30평에 4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이는 에어컨이 기존에 있던 에어컨이어가지고 에어컨은 고쳐서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인테리어, 가맹비, 집기, 간판 모두 다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의 창업을 하였습니다. 여기 현재 그러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작년 8월부터 현재 2월까지 최저 매출은 4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최고 매출은 89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매출 인증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직전 월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고 매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83만 원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달 매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 매출은 24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했을 때 8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와, 매출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7월에 오픈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그러면 900만 원 가까이 매출이 올랐다가 지금은 지난달 수준으로 좀 떨어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순수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니까 450만 원 정도 나왔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순수익이 그럼 200만 원 정도 딱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890만 원 나왔을 때는 순수익이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600만 원이 넘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와, 이거 제가 다 부러운데요?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박인데요? 진짜? 우와, 순수익 600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 대표님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자리를요? 예, 맞습니다. 연신내 지역도 그렇고 이 상가도 대표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도로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상권이 좋은 건가요? 제가 지금 운영을 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적자군복이 좀 형성된 상권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자리를 찾아줬고 그러더라도 또
또 본인만의 운영할 때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노하우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그 아까 건물 초입에 보셨던 에어 간판.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를 쳐다보면서 이제 걸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에어 간판을 이 상가 주민들이랑 이제 건물주분께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다니는 워크인 손님들한테 쉽게 노출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결. 아무래도 무인 매장이지만 매일매일 와서 청소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관리가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말고도 또 다른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을 제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여기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약간 고쳐서 사용한 케이스인데, 이 비용이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세이브된 케이스인데요. 흔치는 않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에어컨을 두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어컨을 기존에 있는 걸 사용을 했다. 그리고 사실 렌탈프리를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네이버 동산에 올라와 있던 것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생각보다 좀 더 낮춘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약간 가격 그대로 계약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렌탈프리나 월세를 좀 낮춰서 계약하시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에어컨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설치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면 끝 아닌가요? 누구나 그냥 그게 뭔가 노하우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직접 왔을 때도 뭐 리모컨도 없다, 그리고 사용도 못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적혀있지 않지만 에어컨 고쳐준 사설 업체를 불렀고 그 업체에서 와서 봤을 때 에어컨의 리모컨을 일단 구매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봐라, 그 이후에 이제 고칠 수 있으니까 뭐 성능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쿠팡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구매했고 전원을 켜보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을 기능이 저하된 걸 많이 두고 갈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포기하고 교체하지 마시고 한번 고쳐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네. 에어컨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네. 전원이 들어온 거를 사설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에서 에어컨 종류에 맞게 리모컨을 구매해서 실제 작동을 해봤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설업체 불렀던 비용은 얼마나 돼요? 실제로 한 7만원, 10만원 이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 그러면은 10만원으로 거의 한 700만원을 세이브 하신 거네요? 맞아요. 제가 에어컨 2대 견적을 받았을 때 한 60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에어컨 3대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꿀팁인데요. 대부분 에어컨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짜 10만원으로 700만원 세이브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어컨 같은 문제들은 계약 전에 꼭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한번 에어컨 작동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탁구발전소는 다른 경쟁업체랑 좀 다르게 네트에서 움직이는 스크린이 없는데 네. 그러면은 무단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나요? 실제로 결제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7, 8개월 운영을 해 보았을 때 평일 피크타임이나 주말 같은 피크타임에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게 비율로 봤을 때 그 손님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건수의 5% 이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은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450건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 10건 이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450건 중에 5% 이내라고 하셨으면 그거를 굳이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피크타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에어 간판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에어 간판. 그럼 이거를 건물 주인분과 협의를 하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건물 주인분도 보고 가셨고, 그러면 1층에 있는 분들이랑은 협의를 안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무인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로비에서 어플을 설치해야만 결제할 수 있고 QR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손님들이 어플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신내역점이 탁구발전소 10호점 정도 되는데 이 이후에 오픈한 매장들은 제가 알기로 어플 설치가 아니라 따로 어떤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데요. QR만 스캔하면은 웹사이트가
핸드폰에 뜨고 거기서 그냥 결제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 또한 조만간 이제 서비스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 탁구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무인 탁구장을 운영하시면서 네. 이거는 정말 장점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무인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부업이잖아요. 본업에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게 무인 탁구장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다른 무인들이 훨씬 많은데 네. 왜 굳이 무인 탁구장을 선택하셨어요? 탁구발전소 대표님이 선수 출신이기도 했고 다른 무인 탁구장과는 다르게 마케팅이나 그 이후로 약간 다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 어느 날은 100만 원도 벌어보시고 순수익으로. 지금처럼 계속 요즘 같은 매출만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그럼 지금도 만족하시는 건가요? 네,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무인 탁구장을 어떤 분들에게 보통 추천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탁구 선수라서 무인 탁구장을 선택하기 편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탁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와 같이 30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요즘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사실 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약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 60대신데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친형도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장인데요.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약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괜찮은 창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 무인 탁구장 앞으로도 더 대박 나셔서 순수익 600만 원 또 가져가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